자, 3프로 3과정 예습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5, 36단원인데요. 제일 처음 빛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 보겠습니다. 빛은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단거리로 이동한다는 것은 빛이 직진을 한다는 얘기죠. 직진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반사될 때도 직진하듯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자, 빛이 반사면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반사면이랑 이루는 각이 입사각인데요. 이 반사면 반대쪽에 이제 타겟 지점을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빛이 직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목표 지점이 반사면에 이렇게 대칭을 시켜본다면, 그 목표 지점을 반사면에 대칭시켜 봤을 때, 자, 여기 각도가 입사각이랑 이 반대쪽에 이루는 각이 막곡지각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둘이 합동이 되다 보니까 결국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이동하는 게 바로 빛이 직진하듯 이동하는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반사면에 대칭시킨 지점으로 직진하듯이 이동한다는 걸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핵심 1번 보겠습니다. 자, 건물 두 개가 이렇게 서 있고 건물 간의 간격은 12m가 되겠네요. 높이는 일단은 여기 그림자 끝이 걸리는 데가 딱 가운데라고 그랬으니까 가건물 24m, 나건물 32m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모양을 봤더니 그림자 요 직각삼각형 부분을 잘 보면 되겠어요. 아래로 8m, 오른쪽으로 12m 이런 식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2대 3의 비율로 만들어지겠습니다. 나의 그림자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2에 대응하는 게 지금 32가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자의 길이 x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2대 3은 32대 x 했을 때 x는 48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2번 보겠습니다. A에서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6cm, 아래로 20cm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점 D에 도달하면 다음 통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D에 도착을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뭐 직사각형 모양이 가로 40에 세로 20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한번 퉁퉁 튕겨 갔을 때 이게 60 옆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40을 딱 만들어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이 다음 통로로 넘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하고 물어봤고 A에서 P까지 가는데 0.032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튕겨가는 게 이제 A에서 출발해서 CD면에 뭐 부딪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다시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 A에서 첫 번째 여기 다시 AD 라인에 오는 데까지 12cm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12하고 40의 최소 공배수가 12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저기 120cm를 이동했을 때 D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120cm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럼 그 120cm다 보니까 결국은 12cm씩 이동하는 게 10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게 AP까지가 0.003초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12cm 이동하는 데까지는 0.006초가 되겠죠. 그게 10번이니까 0.06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제 2번에 보니까 원기둥을 이렇게 벽 앞에 세워놔서 벽까지 그림자가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벽에 생긴 그림자의 가장 긴 길이가 15cm라고 했습니다. 이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이게 15가 된다는 얘기고요. 제일 짧은 길이 요거는 이제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 이제 그림 있는 거를 좀 참고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원기둥이 직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쪽 끝이 도착한 지점이 가장 높아서 15cm 높이.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만들어내는 게 이제 여기 점선 쭉 가가지고 아래에서부터 5cm. 자, 이게 중심이라고 하니까 바로 여기 지름의 반대 서로 양쪽 끝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5cm, 그 다음에 위에가 10cm, 전체 15cm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위에 반지름이 지금 8입니다. 반지름이 8인데 여기 똑같이 8이 나와야겠죠.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에서 비율이 4대 5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4대 5의 비율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A에서 B까지가 20cm였는데 반지름 8을 빼고 나니까 여기가 12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15가 되겠죠. 4대 5 비율을 유지해야 하니까. 자,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원기둥의 높이는 50, 15 3개를 더한 30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유제 문제들이 좀 어렵습니다. 2, 3, 4번 다 어려운데 한번 먼저 풀어봐야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단원 특강탐구 5번까지 숙제로 해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연습해본 회전이동 공부해 보겠습니다. 넓이가 같은 부분을 잘라서 옮겨 붙여서 단순하는 작업 필요하겠죠. 핵심 1번에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자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직사각형을 회전하다 보니까 결국에 각도가 9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연두색으로 칠하는 두 부분의 넓이가 같겠죠. 서로 합동이니까. 그럼 결국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내면 되겠습니다. 큰 부채꼴은 반지름이 10인데 작은 부채꼴은 반지름이 8이죠. 계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핵심 2번인데요. 이번에는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만든 정사각형을 몇 도 돌리나요? 60도 회전시키죠. 그랬을 때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기입니다. 반지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반지름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사각형의 넓이 이용하는 거죠. 넓이가 6 곱하기 6을 2로 나눈 값이죠. 근데 이게 반지름 x라고 놨을 때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은 18이다. 이걸 이용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색칠한 부분을 구할 때 좀 분할을 해줘야겠어요. 자, 이렇게 대각선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에서 부채꼴에서 소간의 한 변을 반지름으로 하는 그 부채꼴을 또 빼줘야죠. 중심각은 60도입니다. 그럼 6 곱하기 6 곱하기 3.14 곱하기 360분의 60에서 반지름이 x였으니까 x제곱 곱하기 3.14 곱하기 360분의 60 해서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별표 두 개의 부분은 넓이가 같은데요. 이거는 별표 두 개는 합쳐서 어디를 나타내겠어요? 그렇죠. 여기 두 개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가 반씩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별표 두 개는 x제곱에서 x제곱 곱하기 3.14 곱하기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해서 3.87이 납니다. 둘을 더해주면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제 문제는 한번 숙제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초등과정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던 내용이라 숙제로 해보겠고 특강탐구 2번까지도 숙제로 해오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